부사라는 말은 일단은 좀 넓은 범위의 말입니다. 넓은 범위의 말이에요. 이 안에 관계 대명사라는 애도 있고 관계 부사라는 말도 있고 관계 형용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됐어? 근데 고등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내신 시험과 그 다음에 수능 시험까지 통틀어도 고등학교 교과과정까지 해서 절대 다루지 않는 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지워지는 게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사라고 하면 두 가지만 배우면 돼.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만 배우면 돼. 알겠어? 쓸데없이 어려운 거 막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래 우리가 할 거는 결국 뭐 배우는 거야? 이 두 가지 배우는 겁니다.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하고. 썼어?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도망쳐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여기서 뽕을 뽑아야 돼. 알겠어?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자, 관계사가 진짜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이든 그 나라 말에 엄청난 특징을 갖춘 말들이 있어. 알겠어?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딱 그거를 이해하면 그 언어의 특색을 이해하게 되는 좀 그런 면이 있죠. 관계사는 내가 생각하기에 영어의 특징을 결정짓는 진짜 영어답게 만드는 게 몇 가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1, 2, 3, 4, 5형식 중에 5형식. 영어가 아주 5형식. 그리고 또 하나는 준동사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관계사입니다. 윤차이 벌써 졸리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 세 가지가 다른 언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영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그 중에 3대장 중에 하나라고. 관계사가. 그러니까 어려워. 왜 어려운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비슷한 부분은 여러분도 잘 이해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당연히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알겠어? 영어만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결국 크리티컬하고 어려운 게 맞다. 알겠어?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알겠어? 뭐가 다른지부터 이해를 해보자고. 우리나라 말에는 뭐가 그렇게 다르냐? 보세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둘 다 관계사가 쓰였어요. 얘는 일단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여있고 얘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영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썼어. 관계사 자리에 완전히 다른 말을 썼다고. 하나는 뭐를 썼고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애를 썼고 하나는 뭐라는 놈을 썼고 관계 부사라는 놈을 썼고. 잘 봐야 돼. 이게 우리나라 말이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었으면 나는 파괴된 그 도시를 안다. 맞죠?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파괴된다인데 이 파괴된다가 지금 뭐가 된 거야?
이 뒤쪽에 지금 관계사절 안에 있는 애가 뭐야? 파괴된다인데 이게 그냥 뭐가 됐어? 파괴된 그 도시를 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 밑에 문장 해볼게요. 여기 뭐 있어 뒤에? 네가 산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돼? 나는 네가 산다가 아니라 뭐? 네가 사는 그 도시를 안다. 이렇게. 네가 산다가 뭐가 됐을 뿐이야? 여기는 파괴된다가 있는데 뭐가 됐어? 파괴돼. 여기는 네가 산다인데 뭐가 됐어? 네가 사는. 우리나라 말은 이 두 가지 경우가 지금 그냥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말을 뭘로만 바꿔주면 끝나? 뭐 한다를 가지고 뭘로만 바꿔주면 끝나? 뭐 하는 으로만 바꿔주면 끝나. 다시 잘 자세히 보라고. 우리나라 말은 이 경우나 똑같은 방법을 썼다고요. 그냥 똑같은 방법을. 파괴된다가 그냥 파괴된 도시. 네가 산다인데 그냥 뭐 네가 사는 도시.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썼다고. 이런 거 있죠. 영어의 관계사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 말은 영어는 관계사의 종류가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 소유격관계대명사, 그리고 사람일 때 쓰는 주격관계대명사, 사람이 아닐 때 쓰는 주격관계대명사, 사람일 때 쓰는 목적격관계대명사, 사람이 아닐 때 쓰는 목적격관계대명사, 사람일 때 쓰는 소유격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만 해도 지금 9가지가 나왔고 거기에 관계 부사가 또 몇 개 있냐? 5가지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10몇 가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나라 말은 어쨌든 간에 뭐 해버리는데 뭐 한다가 있으면 그걸 뭘로만 하면 끝나는데 하는 으로만 하면 끝나. 뭘 써주지도 않아 중간에. 알겠어?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걸 만드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다르게 하지도 않고 무조건 뭘 써줄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뒤에 걸로 뭐 한다가 있으면 하는 그냥 이래버리면 끝난다고. 됐어? 근데 이걸 가지고 영어는 10몇 가지의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10몇 가지의 다 각각 다른 거를 맞는 거를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이해하겠어? 그러니 우리가 느끼기 어려워, 쉬워. 어려운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걸 가지고 얘네는 지금 10몇 가지를 만들어서 쓴다고. 이해하겠어? 이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지금 너무나도 달라서 못 받아들이는 거야, 니들이. 알겠어? 졸려 안 졸려? 괜찮아? 네. 그러면 태연쌤만 졸린 거죠 지금?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말하고 뭐가 다르냐? 굉장히 다르다. 알아야 돼요.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굉장히 다른 거라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그래서 이제 다르다는 건 알았으니까 뭐 이제 어떻게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뭐 후 이런 거는 니들이 대충 알잖아. 후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막 이니치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니들 짜증나잖아. 어렵잖아. 기억하세요, 근데 제일 쉬운 관계사든 제일 어려운 관계사든 무조건 관계사면 지켜야 되는 개념이 있어. 알겠어? 네. 이거를 지금 알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관계사절은 빈틈절이어야 한다. 두 번째가 이제 이 1번 개념은 결국 2번 개념을 위한 거거든요. 관계사절은 빈틈절이어야 하고 이때 빈틈의 문법적 속성과
관계사의 문법적 속성이 같아야 한다. 됐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규칙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나랑 할 일은 딴 거 없어. 계속해서 관계사가 쓰인 모든 문장에서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만 계속 확인하면 돼. 알겠어? 이게 처음이고 이게 끝이고 이게 다야. 관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뿐이라고 그랬잖아. 썼죠? 넘어가 볼게요. 자, 아무리 이론을 얘기해도 실제로 문장으로 안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썼던 문장을 내가 다시 돌아오고. 나는 그 도시를 알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도시인데 뒤에 뭐가 달려있네? 파괴된 그 도시?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자리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관계사가 쓰였나 보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관계사는 이따가 내가 써줄 건데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관계사는 대체로 된만 빼고는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 누가 관계사였어? 보니까 관계사 아는 거 다 대고 뭐 있어? who, 뭐 which, 뭐 what, 그 다음에 뭐 있어? 뭐 when, where,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새끼만 빼고는 전부 다 누구예요? WH만. 알겠죠? 된만 빼고는 전부 다 WH고 that은 나중에 얘기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할 수 있는 놈이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야. 일단 얘는 데이터고 만능 키고 그냥 알겠어? 만능 치트 키고 요것들 전부 다 결국 뭐라는 거니까 관계사는 다 누가 관계사야? WH가 관계사야. 알겠어? 근데 이런 것도 오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론 수업 때 뭘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나? 뭘 배웠죠? 5글자 뭐 배웠죠? 간접 의문문을 배웠어요. 그때도 뭐라 했냐면 WH들이 의문사로 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WH가 뭐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관계사라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때도 내가 간접 의문문 할 때도 먼저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야 그 지식을 써먹지. 이게 지금 간접 의문문이 아닌데 간접 의문문 해석을 써먹을 수는 없는 거라고. 지금 얘는 관계사가 되기도 한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실은 이거부터 되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명사 뒤에 WH가 있고 꾸며줘야 되는 상황일 때. 알겠어? 명사 뒤에 WH가 놓여있을 때 일단은 쉽게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명사 뒤에 WH가 놓여있으면 이건 죄다 뭐다? 관계사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접 의문 해석을 하면 안 돼. 알겠어? 꾸며줘야 된다고. 이게 관계사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간접 의문은 언제라고 얘기했죠 내가? 얘네가 이끄는 게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문장에 명사절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명사절의 자리라는 게 문장의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라든지 목적어 자리라든지 보어 자리, 전치사의 뒷자리 이런 것들이에요. 굳이 여기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이 되나 봅시다. 이거 관계사절도 결국 뭐 하는 거야? 명사 꾸미는 거죠. 관계사절은 명사 꾸미는 걸로. 명사를 꾸민다고. 명사를 꾸미는 애들을 무슨 사라고 부르죠? 형용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명사 자리에 들어가니까 명사절이라고 불렀다면 이런 애들은 지금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잖아요. 용어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할 거냐면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고 형용사절이고 간접 의문절은 무슨 절이고 명사절이고 이걸로도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알겠어? WH가 명사를 꾸미는 명사 뒤쪽에 위치해 있다면 관계사 해석이에요. 그 자체가 명사의 자리에 있다면 뭐를? 간접 의문의 해석을 해줘야 된다. 증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WH가 있죠. WH가 있는데 밑에 문장 한번 볼까? 나는 안다 했어. 뒤가 뭐가 와야 돼? 뭘. 이게 와야 되잖아요. 뭘. 목적어의 자리인데 즉 명사의 자리인데 뭔가 문장 같은 게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구나? 명사절이구나. 오케이? 근데 그걸 이끌고 있는 애가 누구야? WH야. 그래서 우린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게 돼? 간접 의문문이네 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안다 어디에 그 도시가 있어가 아니라 뭐? 있는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게 돼요. 됐어? 근데 위에 문장을 보세요. 나는 안다 뭐를 자리에는 이미 더 시티가 있어. 그 도시를 알아.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그 도시가 어딘데? 뭔데? 이렇게 궁금해진다고. 그래서 명사 뒤에 그 도시를 설명하는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느 것이 파괴됐는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얘 관계사구나 라고 판단을 내린 뒤에 파괴된다가 꾸며야 되겠네 이렇게 하게 된다. 나는 그 도시를 안다 파괴된 이렇게. 먼저 구분부터 알겠죠? 네, 먼저 구분부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 녀석이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절? 형용사절이고 얘는 지금 목적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무슨 절?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분 먼저 하시고 다시 이제 아까 거기로 들어가면 자, 이 문장에서 니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맞춰 넣으려고 해. 여기에는 무슨 관계사를 써야 되지? 이제 이걸 맞춰 넣으려고 해. 어떻게 할 건지 보세요. 모든 관계사절은 뭐라고 했어? 빈틈절이라고 했어. 빈틈절이라고. 뒤를 봐. 어때요? 빈틈이 있어요? 이것만 놓고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기에는 빈틈이 있어. 어느 자리가 비어있어? 주어 자리가 비어있어. 주어 자리가 비어있다고. 자, 그래서 관계되면 관계사를 쓸 거면 뭐 하라고 얘기했냐? 관계사의 문법적 속성과 빈틈의 문법적 속성이 어때야 된다고? 서로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여기 들어가려는 누구여야 하냐면 먼저 빈틈의 속성을 알아야 하니까 여기 들어가려는 누구지? 알겠어? 빈틈의 속성은 뭐야? 주어가 주어. 문법적 속성은 주어라는 거라고. 주어. 근데 주어는 명사예요, 부사예요? 명사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뭐가 비어있다는 거야? 명사가 비어있다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앞으로 내가 설명할 때 뭐라고 할 거냐? 명사 빈틈절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또 거꾸로 얘기할 때 명사 빈틈절이고 그 중에서도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잘 봐. 이제 아까 내가 관계사라는 이름은 전문적인 이름은 아니라고 했고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있다고 했죠?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빈틈의 속성이 뭐라고? 무슨 빈틈절이라고? 명사 빈틈절이라고. 명사 빈틈절. 그러면 우리는 관계사 중에 관계 부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를 골라주게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거 이따가 내가 다시 관계사 종류 다 써줄 거야. 관계 대명사는 다시 세 가지로 갈리게 돼 있어요. 윤철. 관계 대명사는 다시 세 가지로 갈리게 돼 있다고. 주관대, 또 목관대, 또 소관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일단 우리는 어디까지만 파고들었어? 아, 이거 명사 빈틈절이네. 그래서 뭘 골랐어? 관계대명사를 골랐어. 근데 명사 빈틈절 중에서도 무슨 어가 비어있는 거라고? 주어가 비어있는 거라고. 그러니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뭐를 골라줘야 되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를 골라줘야 돼. 이런 식이다. 알겠어? 이런 식.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바로 어디로 점프해 버릴 거냐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관계사가 처음 나올 때 기본기입니다. 알겠어? 근데 내가 여기서 바로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학교 시험에서 지금 바로 출제되는 고등학교 난이도로 바로 점프할 거예요. 근데 똑같다고. 그냥 똑같다고. 알겠어? 자. 자, 여기에 이제 뭘 집어넣을까를 볼 거야. 알겠어요? 여기에 뭘 집어넣을까를 볼 건데, 나는 알아. 그 도시를, 그 도시 하고 끝나서 그랬어. 그 도시가 뭔지를 모르는데 아직. 뒤에 뭐가 달렸어. 네가 산다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마 뭐겠구나. 아, 네가 사는 그 도시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얘가 뭔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뭐라고? 빈틈의 문법적 속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빈틈의 문법적 속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너는 산다. 이런 게 이제 니들이 자신이 없는 거거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너는 산다. 뭐예요? 그럼 뭐가 없는 거야? 관계사절은 반드시 뭐여야 하고? 빈틈절이어야 하고 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야? 너는 산다. 너는 산다.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없는 겁니다. 여기가 없는 거라고. 됐어? 그럼 여기가 무슨 빈틈절일까? 이게 품사가 뭐가 비어있는 걸까? 무슨 사가 비어있는 걸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뭐라 했어? 전치사라고 해. 전치사. 그 도시.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전치사는 누구의 꼬다리냐? 명사의 꼬다리야. 알겠어? 이런 기초 개념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전치사는 누구의 꼬다리라고? 명사의 꼬다리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비어있는 게 맞아? 명사가 비어있는 게 맞아. 무슨 빈틈절이야? 명사 빈틈절이야. 그럼 여기서 뭐까지 확정했어? 이제 뭐까지 확정했어?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관계 대명사인 것까지 확인한 거야. 명사 빈틈절이니까 관부가 아니라 뭐라고? 관대라고. 됐어? 여기서 안 끝나. 이제 뭐 찾아야 돼? 이제 뭐 찾아야 된다고? 주, 모, 소 중에 선택해야 된다. 됐어?
나는 너네들이 그러니까 뭐를 했으면 좋겠냐면 이게 그럼 주어 자리는 아니고 이게 목적어도 아니고 전치사 뒤는 뭐라 해요 선생님? 전치사 뒤는 뭐라 해요? 전치사 뒤는 뭐라 해요? 잘 봐. 이거 전치사지. 이거 전치사지. 니네 이 셋 중에 호 뒤에 뭘 쓸 거야? he, him, his 이거 니네 중학교 다 배웠어. 내재가 돼 있어. he는 무슨 격일 때 쓰는 거야? 주격일 때. his는 언제? 소유격일 때. 그의 있잖아요. him은 언제 써? 목적격일 때. 어라?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쓸 때 무슨 격을 썼구나 지금? 목적격을 썼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알겠어? 자 그러므로 여기 지금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래서 관계 대명사 중에 골라야 되고 주, 목, 소 중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 전치사 뒷자리는 뭐라는 거? 목적격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역시 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주관대가 아니라 뭐? 목관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됐어? 잘 봐 이제 점프합니다. 이제 점프한다고. 자 여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거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들어갈 거고. 자 이제 니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게 바로 여기 있어. 알겠어? 니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게 바로 여기 있다고. 요거 하나만 잡으면 끝나. 그냥 요거 하나만 잡으면 영어가 가진 특징이 바로 이 문장에서 내가 초반에 뭐라 했냐면 관계사는 정말 영어를 영어답게 만들어주는 3대장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 그 관계사 중에서도 이거야. 이걸 니네가 잡냐 못 잡냐에 모든 게 달렸다고 지금. 알겠어? 자 여기를 볼게요. 이제 잘 봐야 돼. 나 그 도시 알아. 네가 사는 도시. 우리나라 말은 위에처럼 이렇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말이 돼. 우리나라 말은 그냥 그렇잖아요. 네가 사는 그 도시. 우리는 좋은 게 뭐가 좋아? 이게 훨씬 더 좋아 우리한테는. 근데 영어는 안 그래. 영어는 안 그래. 영어랑 정신차리고 다 왔어. 하나만 설명하고 오셨다 할게. 자, 영어는 여러분 앞 시간에 간접 의문 할 때도 후 하고 이렇게 했어. 내가 어떻게 하라 했냐면 누구 간접 의문 할 때 누구 한 다음에 뒤에 해석값을 보라고 해. 여기 해석값을 뭐라 했냐면 여기에 뭐가 비었는지를 보라고 했어. 주어가 비었잖아. 그래서 이게 주어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근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누구에서 네가 좋아한다는데 여기는 뭐가 없냐면 를이 없으니까 누구를 네가 좋아하는지. 영어는 이것도 똑같잖아요. 빈틈이 지금 있잖아요. 빈틈의 속성과 대가리 빠져나온 대가리의 속성이 일치하기를 바래. 우리나라 말은 이 정확성을 별로 따지지 않는다고 그냥 하는 이래버리면 다 끝난다고. 영어는 영어만이 가진 굉장히 정확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블럭 맞추기하고 똑같아. 이런 블럭으로 빵꾸가 나 있으면 여기에 이런 블럭으로 맞춰야 돼. 구멍과 넣는 빠져있는 구멍과 집어넣는 블럭이 똑같아야 된다고. 알겠어? 이 개념을 명확하게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우리나라만 이걸 두루뭉실하게 그냥 다 둘러쳐버리면 맞지만 영어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알겠어? 자, 이제 여기를 볼게요.
이거를 이해하냐 못하냐가 결국 영어를 잡냐 못 잡냐에 달렸다고. 자, 이제 할게. 내가 안다. 그 도시를 했어. 네가 사는 그 도시를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여기에 뭐가 비어있냐고 지금. 빈틈의 속성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비어있냐고. 뭐가 비었죠? 뭐가 비었죠? 네가 산다 하고 여기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어디에 사느냐예요. 어디에 사느냐고. 그리고 잘 봐. 잘 보라고 봐봐. 어디에 라고 할 때 이를테면 집에 라고 했다고 쳐. 집에 내 말 잘 듣고 대답해야 된다. 집에는 내가 집에 라는 말이 품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 부사입니다. 집에는 부사예요. 뭘 보고 부사라고 하냐면 동사 꾸미면 부사야. 알겠어? 산다. 집에 산다. 오케이? 집에 산다. 이러면 부사인 거야. 집에는 뭐라고? 부사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 집은 뭐야? 명사예요. 이 한 끗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집은 뭐라고? 명사라고. 그럼 내가 또 이렇게 볼게. 애는 뭐야? 영어로 생각해. 지금 애는 뭐야?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시 집에는 뭐라고? 부사라고. 애는 뭐라고? 전치사라고. 집은 뭐야? 명사라고요. 이걸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공식 하나 써볼까? 봐봐. 집은 뭐라고? 명사요. 애는 뭐라고? 전치사요. 집에는 뭐라고? 부사요. 전치사, 영어 순서대로. 그러면 전치사와 명사를 합하니까 그게 뭐인 거야? 부사요. 알겠어? 전치사와 명사를 합한 게 영어 품사 개념으로 뭐라고? 부사라고요. 그럼 여기 봐. 집에 너가 산다? 네. 이렇게가 비어있다면 뭐가 비어있는 거야 결국? 부사가 비어있는 겁니다. 알겠어? 부사가 비어있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뭐 들어와야 돼?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 들어와야 돼. 알겠어? 관계 부사 들어와야 된다고.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고. 구멍과 집어넣는 끼워넣는 말에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 관계 부사가 들어올 건데 장소에 관련된 거라서 where 이렇게 쓸 거거든요. 알겠어? 이게 그렇게도 싫어하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의 구분법들. 알겠어? 그런데 자 봐라. 미친 듯이 이것만 연습할 거야. 봐. 여기가 지금 부사가 비었다고 했잖아. 부사가 비어서 여기 관계 부사 썼다고 했잖아. 근데 부사가 비었지만 이퀄 부사 이퀄 뭐라고 했어? 전 플러스 뭐? 명. 그럼 잘 봐. 뭐가 비었어요? 부사가 비었어요. 근데 그 말은 뭐가 똑같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비었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 잘 봐. 지금 수학하듯이 하는 거야. 수학하듯이. 그럼 내가 만약에 명사만 비었으면 우리는 뭘 써야 돼요?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이대로 여기가 부사가 비었으니까 관계 부사라면 근데 이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면 여기를 관계 부사를 쓰지 않을 방법이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비었다고 보는 거야. 여기에. 근데 전치사는 뭐 바꿀 거 없으니까 두고 명사가 비면 여기에 뭐를 쓰면 된다고?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부사가 비었다고 보면 관계 부사를 쓰면 되는 거고 전치사 명사가 비었다고 보면 뭘 쓰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즉 여기에
네가 살아 그 도시에, 네가 사는 그 도시,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비었다면 아까도 했지만 여기까지 문장이 나왔다 아까 위에서 했잖아. 이렇게만 했다면 뭐가 빈 거야? 명사가 빈 거잖아.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생길 거였잖아. 근데 지금 뭐까지 빈 거야? 여기까지 빈 거라고. 그래서 관계 대명사만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쓰면 돼? 전치사 관계 대명사를 써주면 된다고. 그리고 이걸 합한 값은 결국 뭐라고 보기 때문에, 부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합해서 뭘로 써버려도 상관없고 관계 부사로 써버려도 상관이 없다 이거. 영어는 이렇게 수학처럼 아다리가 맞기를 바란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데 지금 끊기도 애매해. 정신 차려. 안 돼, 안 돼. 지금 끝냅시다. 자, 보세요. 이제 봐. 그러면 이제 여러 문장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자, 정신. 그는 기억합니다. 그 공원을 우리가 처음 만났어요. 됐죠? 이렇게 할 거라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형용사절이잖아요.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사를 쓸 거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공원을 그는 기억합니다. 이걸 할 거예요. 지금 이걸 할 건데 먼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를 보고 뭐를 알아내는 거야? 빈틈의 문법적 속성을 먼저 이해하는 거야. 뒤에 보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다 이렇게 있어. 오케이? 우리가 처음 만났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실전에 사용할 개념을 알려줄게요. 결국에는 이 선행사가 반드시 뒷문장에 있었다라는 게 실전 개념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났다 누구를 이래 버릴 수 있잖아. 니네 지금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뒤에. 알겠어? 이거를 뒤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만났다 다음에 비어있는 건 공원을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알겠어? 공원을은 아니라고. 근데 공원이라는 말이 지금 뒤에 있었어야 했다고. 그러면 뭐가 비었냐 하는 문법적 속성을 생각해. 우리가 처음 만났어? 공원을이야? 공원에서야? 에서라고 해. 자, 한 가지 이제 실전 문제 풀어갈 때 뭐 해야 된다고? 이 말이 반드시 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라고. 알겠어? 공원에서라고. 그럼 내가 이제 니네한테 물어. 공원에서. 공원에서는 품사가 뭐라고요? 부사라고요. 공원에서는 뭐라고? 부사라고요. 왜? 공원에서 만났어. 동사꾸미잖아. 부사라고요. 공원에서는. 여기 뭐가 비었어? 공원에서가 답이었잖아. 공원에서가 답이었으니까 뭐가 빈 걸로 볼 수 있어? 부사가 빈 걸로 볼 수 있다고. 그럼 여기 뭘 쓰면 돼? 관계, 부사, 장소, 뭐, where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이제 잘 봐라. 여기서 내가 we first met 이 문장이 in 하고 끝나. in 하고 끝난다고. 얘가 반드시 뒤에 있었어야 했고. 그러면 빈틈의 속성이 뭐가 되냐? 우리가 처음 만났어. 에서만 있는 거야. 빈틈의 속성은 뭐야 있는데? 명사라고. 명사 빈틈절이라고. 그러니 뭐가 생기면 돼? 관계 대명사가 생기면 된다고. 그것도 아까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전치사 격. 목적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들어올 건 뭐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된다. 저 한 끗 차이 때문에 인이 있어버리면 뒤에. 됐어? 그리고 다시 인이 없습니다. 다시 인이 없어요. 그럼 뭐가 비었다고? 부사가 비었다고. 그래서 뭘 쓴다고? 관계 부사를 쓴다고. 근데 부사가 비었으니까 부사 이퀄 뭐라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그럼 여기에 뭘로 써도 돼? 전치사 플러스 뭐? 관대로 쓸 수 있다.
됐어? 이거라고. 좋아요. 자, 지금 이 중에 혹시라도 뭔가 내가 기세가 너무 세니까 선생님 계속 막 눈도 마주치고 막 기세가 하드하니까 그냥 나한테 맞춰서 막 이렇게 막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특히 공부를 그래 조금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공원이니까 장소니까 관계 부사지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내 설명을 듣기 전까지 흔히 했던 짓이 바로 이거예요. 뭐 장소니까 뭐 관계 부사 이런 생각. 근데 봐. 여기를 이제 봐.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여기에 좀 집어넣을 거야. 해석이 뭐야? 그는 기억합니다. 그 공원을. 어떤 공원이죠? 내가 기억 못하는 그 공원을 그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할 거야. 여기 뭐 들어갈지 보자고. 장소니까 외워야. 잘 봐. 내가 언제 그렇게 설명했어? 앞에 말이 뭐니까 그거 보고 고르라는 얘기 난 1도 안 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뭐 보고 골라야 돼?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뒤에 빈틈의 속성을 결정하는 거. 됐어? 나는 기억 못해요. 뭐가 없는 거요?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뭐를 기억 못하냐? 목적어는 뭐야? 명사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와야 돼? 장소니까 관계 부사가 아니라 여기 뭐 들어와야 돼? 관계 대명사 들어와야 돼. 관계 대명사. 이런 걸로 학교 선생님들은 트릭을 써. 계속. 여기에 where를 써놓고 니네들한테 맞냐 틀리냐 묻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제 뭐야? 아니네. 틀렸네.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 원래. 그래. 나는 기억 못해요 하면 여기에 뭐가? 명사니까 관계 대명사고 여기 앞에 한 글자 더 결정할 거야. 무슨 관계 대명사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 알겠어? 관. 이렇게. 됐어? 이제 끝 난이도로 갈게요. 지금 먼저 이론 설명을 먼저 하고 있는 거야. 이론 설명을 먼저 하고 이 뒤쪽 수업들에서 계속해서 실전으로 계속 문장으로 볼 거야. 알겠어? 내가 일단 먼저 여러분한테 간단한 영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나는 그 임무에 집중했다. 내가 여기에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포커스를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죠? I focus 집중했다 과거형이네. focused 그 임무 the task 여러분들 느낌은 있어. 포커스 하면 항상 뒤에 뭐가 오드나? 없나요? 포커스 그래 윤찬이 뭐? 온 포커스 온 니들도 느낌 있다고요. 여기 뭐야? 에로 포커스의 짝꿍은 에로 들어오는 포커스의 짝꿍은 뭐야? 항상 온입니다. 됐어? I focused on the task 이렇게 들어가요. 반드시 포커스는 뭐에 집중하다를 만들려면 에가 반드시 온이다. 이거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을 내가 왜 했냐? 위로 들어가. 그는 도와줬어. 나를 하다잖아. 하도록. 그 임무를 하도록 도와줬어. 그 임무가 뭐냐면 내가 집중하고 있었던 그 임무를 해내도록 도와줬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요. 자, 여기에 도대체
뭐가 빠졌냐라고 할 때 반드시 꾸밈받는 놈이 뒤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어떻게 있었겠냐고. 내가 집중하고 있었다 그 임무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 임무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포커스는 항상 뭐에 집중한다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온 뭐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므로 빈틈의 속성 뭐가 비어있는 거죠? 온 명사가 비어있는 거죠. 온 명사가 비어있는 거죠. 됐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겠어? 온 플러스 뭐? 관대가 와야 돼. 알겠어? 그리고 전치사 명사니까 관계 부사로 할 수 있겠네요. 관계 부사, 부사가 비어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뭐에 집중한다고 할 때 관계 부사는 딱 4개밖에 없거든요. 이거 뭐에 관련한 관계 부사겠어? 장소. 이거 뭐에 관련된 거겠어? 시간. 이거는 이유. 이거는 어떻게니까 방법. 이거. 그러니까 관계 부사를 쓰기로 결정을 했으면 마무리로 뭘 해야 되냐면 의미상 넷 중에 뭐가 어울리는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뭐에 집중해라고 할 때 뭐에? 아까는 공원이면 우리가 만나서 그 공원에서 이건 뭐야? 장소. 근데 뭐에 집중해라고 할 때 뭐에는 이게 뭐 장소야, 시간이야, 이유야, 방법이야 이런 게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 것들이 있다고. 이런 애들은 관계 부사를 안 써요. 알겠어?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서 끝을 내주는 거예요. 알겠어? 온 플러스 관대로 그냥 끝. 그래서 자, 이거 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뒤로는 무한 연습이에요. 이제 계속 잡아줄 거라고.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 1번. 네, 이제 후보군을 써줄게. 위치는 참고로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셋 중에 맞추면 돼. 생각해. 이건 회사죠.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제 넘어서야 할 벽이 뭐야? 자신감의 벽이거든. 개념을 배웠어. 개념을 배웠으면 이렇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확신 있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확신이 없잖아요, 아직 여러분들이. 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보죠. 일단은 일부러 내가 여러분 짜증나라고 뒤통수를 쳤어. 답은 2개입니다. 답은 2개예요. 자, 나 그 회사 알아요 했어.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보니까 그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 알아요? 이렇게 했다고. 반드시 뭐가 뒷문장에 있어야 된다고? 이게 반드시 뒷문장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뒤에 없는 건 뭘까? 그가 일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이게 1번이죠. 그 회사에서면 그 회사에서 명품사가 뭐야? 그 회사에서 명품사가 뭐라고? 부사라고. 그러므로 뭐가 없다고 1번으로 볼 수 있어? 부사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 들어올 건 뭐야? 관계 부사, 장소잖아. 몇 번이 1차 답이야? 3번. 됐어? 근데 이제 니들이 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요거 봐. 2번이
3번이 없어 지금. 알겠어? 3번이 없고 2번이 무조건 답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니네 생각해봐. 2번은 어떻게 해서 답이 되죠? 일단은 여기 없는 게 뭔 줄 알았는데, 부산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전치사 관대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비었다는 뜻이야? 전치사 명사가 비었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 전치사를 뭘로 선택했다는 거야? 얘가 지금 for로 선택했다는 거야. 그럼 뒤에 원래 뭐가 있었다? for the company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는 일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도 사실 말이 되지만 뭐도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라고 해도 말이 된다니. 이 문장에서 2번이 답이라면 뭐가 되는 거야? 나는 그 회사를 알아요. 뭔 회사? 그가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회사. 우리나라 말로 이거 옮기기가 짜증나지만 알겠어? 그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뭔지 어딘지 나는 알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좋아요. 1차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뭐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고? 관계사절 안에 뭐의 속성? 빈 틈의 문법적 속성과 여기 생겨나는 관계사의 뭐가? 문법적 속성이 서로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